왜 안 나오지? 난 너무 당황스럽다. 2008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의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청 대변인인 피아 솔 호그는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단순 절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간도 크네. 노르웨이 경찰들을 우습게 봤네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야? 그 이유는 왜? 도둑들이 컴퓨터를 훔쳐간 건물이 바로 노르웨이 경찰의 중앙기관 노르웨이 경찰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필로 치면 광화문 앞에 거기 제대로 경찰청사 턴 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턴 거죠. 헐래. 네. 이게 등잔밑이 어둡단 말이 이런 건가? 등잔밑이 근데- 제일 어둡긴 하지. 근데 현관에 경찰들 다 있지 않나요? 너무 삼엄하지. 어떻게 들어갔지? 이 도둑들은 경찰총국에 침입하기 위해 철저한 위장과 보안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깼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너무 허술하네. 아니 일단 오케이 깼다고 하면 쳐. 그 안에 경찰들이 도대체 몇 명일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고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다들 이런 생각 갖고 네. 있으니까 저기 턴 거예요. 아니 CCTV 없어 CCTV? 간을 발로 차고 다녔나 이 사람들은? 진짜 창피하겠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저분들부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한 달 만에 무려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자 템파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살벌하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에 템파 경찰서장인 브라이언 두거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생방송으로 살인범의 체포 경위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브리핑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이게 살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네, 잘 정말- 잡긴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정말 네. 진짜 단죄를 받고 좀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간이 컸던 걸까요? 그러면 살인범이 막 또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래요? 이 영상에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핑 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핑 중간에 조나요? 호호. 아주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네. 그 오. 뒤에 약간 졸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아 있었어? 난 눈치 못 챘어. 사람들이 경찰 브리핑을 보고 분노한 이유. 브리핑 당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장의 말을 수어로 통역한 수어 통역사 데런 로버트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데런 로버트가 보인 몸짓은 사실 수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면서 수어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두 번 농락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자, 심지어 브리핑 현장에는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어머니도 참석해 있었는데요. 헐래. 자식을 잃은 슬픔에 힘겨울 때 수호 통역사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고?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브리핑을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대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는 게 경찰들 다 있는 데서 저런 강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 너무 쉽게 들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수호 통역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그녀가 사전에 섭외된 수호 통역사인 줄 알았다면서요. 수호 통역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은 누구며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짜 수호를 한 데런 로버트가 현장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결과 절도와 사기, 수표 위조 등을 일삼은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다 진짜.
모모에게서 온 뻔뻔한 부탁. 2017년 2월 영국 대학생 베스 프리스톤은 여행 중 고가의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위치 추적 앱도 꺼져 있었던 상태. 아, 베스는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베스의 SNS를 통해 한 여성이 뜻밖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휴대폰 분실하셨죠? 제가 주웠는데요. 제가 폰이 고장났거든요. 좀 쓰고 드릴게요. 아이클라우드 B 비번 좀 가르쳐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뭐야? 이게 DM이 공손하네. 어? 아니 너무 뻔뻔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상대 여성이 바로 이 전화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베스의 휴대전화가 맞긴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민이 보여 메시지에. 첫 문장에 쏘리 들어가잖아. 미안해. 야, 내 전화인데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래. 쏘리라고 하잖아. 다행히도 상대 여성이 순순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베스는 그녀에게 배송비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여성 감감무소식. 그동안 참고 참았던 베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자꾸 귀찮게 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SNS에서 베스를 차단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베스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SNS에서 공개, 절도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범인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스마트폰을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탁자 위에 진짜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이렇게 하다가 탁 하면 없어져. 그 안에 또 연예인들 제 그런 일정도 것도 있고. 전화번호 너무 민감한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기를 하고 위치 검색을 껐다 켤 수 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터키로 많이 갑니다. 검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 친구 확실해요. 그 뒤에 터키에서 연락 왔어요? 예. 많이 와요. 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나온 모모. 2018년 9월 미국 뉴햄셔주 경찰이 공식 SNS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뭐지? 뭐죠? 예? 뭐야 깜짝이야. 애기 아니에요? 아니 인형 뽑기 기계에서 지금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저기서 애가 왜 나와요? 아동 학대인가? 자, 이게 바로 경찰이 영상 속 남성을 공개 수배한 이유입니다. 34세 남성 안토니 헬린스키는 뉴햄셔의 한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아, 저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저거 어떻게 뽑지? 장난감 뽑기 기계에 들어있는 게임기가 갖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어린 딸을 뽑기 기계 안으로 들여보내서 빼오도록 한 거예요. 진짜. 뭐 천벌받아라 넌 진짜. 아니 무슨 딸이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저기 얼마나 좁은데 저기다가 딸을 구겨 넣어요. 저기- 저 구겨 넣은 거잖아, 저 완전히. 그리고 저 만약에 끼워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저게 할 짓이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고 경찰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자 공개 수배가 됐던 아빠 안토니는요 결국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빠 안토니의 직업이 놀랍게도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죠. 뭘 배웁니까 저런 인간. 나 지금 저 딸이 너무 불쌍해.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큰 도둑이 훔친 물건의 정체. 지난 9월 홍콩의 한 술집가가 출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3인조 도둑이 침입. 이들은 서예작품과 고가의 옛날 우표, 청동 주화 등 무려 7,440억 원에 달하는 예술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난된 물품 중 유독 이것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보급 보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간 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친필 쪽자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보 아닙니까?
거의 국보급으로 추앙받죠. 네. 네, 저걸 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걸요. 저걸 누가 팔아?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치를 그러면 알고 가져온 거지. 난 그런 게 궁금해. 잘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제1대 국가주석으로요. 지금도 여전히 14억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쓴 이 족자, 홍군 제4사령부 정치부 포고는요.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주더, 천이 등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어서 정말 국보급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지만 굳이 매겨본다면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중국 정부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일걸요. 중국 공안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잡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족자를 훔친 것도 모자라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길어?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잖아. 마오쩌둥의 친필 족자의 길이가 약 2.8m였는데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족자를 반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찢었어? 아니, 이건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족자는 각각 미술품 수집과 장물아비 구매자에게 단돈 7만 원이란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족자의 구매자가 뒤늦게 공안의 공개 수배를 보고 바로 신고해서요. 반으로 찢어진 족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했던 족자의 주인은 족자를 도난당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어요. 이게 또 반으로 찢어졌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용의자들을 빠르게 체포했고요. 도주 중인 나머지 범인들 역시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데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뭐 가슴 아픈 일이겠고요. 와, 모든 중국인들의 마음도 좀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시국에 열린 파티, 그 반전은 지난 3월 25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전국에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령이 넉 달을 넘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을 호소했죠. 그런데 8월의 어느 날 밤, 이 시국에 시끄럽게 파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마을 전체로 확산될 거라고요. 한 건물에서 자가격리령을 어기고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였죠. 이 시국에 파티를 연다는 건 정말 아무 눈치도 없고 개념이 없는 행동이네요. 요즘 같을 때 그러면 안 되죠. 네. 결국 파티를 단속하기 위해 2명의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후 새벽이 돼서야 복귀한 두 사람. 단속 중에 시비가부터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 잘 해산시켰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혼자 파티해, 홈파티. 자,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SNS에 공개된 한 영상. 잠깐만, 지금 저 뭐야? 저 색깔 뭐야? 와, 경찰이 더 신나게 놀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다닥다닥부터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 속에서 두 경찰은 정말 무슨 배짱인지 허리춤에 총까지 차고 한 술 아니 두세 술은 더 떠서요. 세상 흥겹게 부비부비를. 그러고 나서 한바탕 충판을 벌여 경찰서 복귀가 늦어지자 단속 도중 실랑이가 있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경찰까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후 파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코로나19 사태 파티에서 춤춘 경찰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고요. 이후 경찰 당국에서도 내사의 착수에 책임을 가리고 해당 경찰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다신 이런 간 큰 민폐짓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 쿨했던 교통사고의 전말. 이번 특종은 지난 9월 11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았어.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있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했던 흰색 차량 주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긁었네요. 보아하니까 살짝 긁힌 것 같은데 도색비만 좀 챙겨주세요.
쿨워터 향 뿜뿜하는 흰색 차량 주인 덕분에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미안하다 하고 또 주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결된 거네요. 네. 사고를 낸 은색 차량의 주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 며칠 뒤 은색 차량의 주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난징 도로에서 뺑소니 쳤죠?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죠. 뺑소니라니 분명히 차 주인과 합의했는데 접촉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안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였던 거죠. 차 주인이랑 합의하는 것도 CCTV 영상에 다 찍혔잖아요. 근데 저거는 모르고 이제 그 연락처 교환 안 했겠지. CCTV 영상 속에 찍힌 쿨한 흰색 차량의 주인은 가짜. 에? 그러니까 진짜 차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헐, 나 저거 몰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사고를 목격한 그는 정말 간도 크게 쿨한 차 주인 행세를 하며 어머! 합의금을 가로챈 뒤에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진짜 흰색 차량의 주인은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한 뒤 공안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진짜 강 큰 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 문 열리는 삑 소리 나면서 주인이 나타나. 미안하고 가는 거죠. 뭐. 아니지. 이거 저기 안 계신 줄 알고 저 처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지. 역시 타고났어. 참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꾼 순발력 하나는 인정이라며 중국의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남의 차 사고에 합의금을 꿀꺽한 대담한 사기꾼.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밟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 찾길 바랍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그.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 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 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 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그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어서 흑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이해가 어떤 인종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그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의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죠?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그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그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그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그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아.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그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철저히 책임져야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그.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